네, 반갑습니다. 자, 설명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많이 드셨네, 보니까. 얼굴 보니까. 많이 드셨네. 자, 공부는 따로 안 하셨죠? 네. 잘하셨어요. 네. 자, 저번 주에 했던 내용 중에서 겸업에 관한 내용만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겸업. 자, 우리 겸업에 관한 내용은 우리 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중개업 이외에 6가지 업무를 더 할 수 있습니다. 6가지 업무. 자, 첫 번째 업무가 뭐냐 하니까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 맞죠? 그래서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해서만 임대관리가 되는 거예요. 임대관리가 딱 명시가 돼야 되지 임대라든지 그냥 관리만 적혀 있으면 할 수 없는 업무예요. 그리고 관리가 적혀 있다면 이제 대행이 들어가야 돼요. 뒤에 대행. 그래서 관리 대행. 자, 두 번째 업무가 부동산의 이용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 상담 해줘요. 상담은 컨설팅이라고 했죠. 뭐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때 말하는 부동산은 토지랑 건축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건축물은 주거용, 상업용, 농업용, 공업용 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이다. 상담. 그래서 부동산의 이용업이다, 개발업이다, 거래업은 할 수가 없는 업무죠. 자, 세 번째. 누구 대상으로 합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 중개업의 경영정보, 경영기법 제공. 반드시 누구 대상이 돼야 되죠? 개업이 대상이 된다. 여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네 번째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분양 대행이죠. 마찬가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해서만 분양 대행이 되는 거다. 분양하면 안 되는 거죠. 분양 대행이고 토지의 분양 대행은 할 수가 없는 업무죠. 예. 다섯 번째. 자, 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라든지 이사업체 소개 등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이에요. 도배업체, 이사업체를 직접 운영 못하고 소개시켜줘야 된다. 용역업체도 운영 못하죠. 알선, 소개시켜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경매 및 공매 관련 부동산이죠. 예,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 입찰 신청 또는 매수 신청 대리. 이게 그 유명한 무슨 업무예요? 경공매 업무예요. 이 경공매 업무, 이거를 누가 못한다고 했어요? 부칙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 정도 알아두고. 이 경공매 업무 중에서 지방법원에 가가지고 등록해야 되는 업무가 있죠. 그게 무슨 업무입니까? 무슨 업무? 등록해야 해야 되는 업무가 하나 있어요. 경공매 업무 중에서. 무슨 업무? 공부를 안 한 게 확실하네. 경매 부동산의 입찰 신청 또는 매수 신청 대리. 줄이면 경매대리. 예? 그 경매대리 업무를 하고 싶다. 그러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칙, 그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해야 됩니다. 법원 가서. 경매대리를 하고 싶으면. 다른 업무는 등록 안 합니다. 경매 부동산의 권리분석, 취득의 알선은 그냥 하면 되고, 공매는 아예 그냥 하면 돼요. 등록 안 하고. 뭐만 등록한다고요? 경매 대리, 경매 부동산에 관한 입찰 신청, 매수 신청 대리. 그 업무를 하려면 등록해야 됩니다. 지방법원 등록증이 있어야 돼요. 자,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까지가 14조에 규정된 업무. 여기까지 봤어. 자, 오늘 그러면 바로 오늘 148페이지입니까? 자, 148페이지 제5장 중개 업무상의 의무로서 기본 윤리가 먼저 나와 있네. 기본 윤리는 우리 법 제29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좀 약간 뒷부분에 있는데 먼저 실어놨네. 예. 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기본 윤리. 세 가지의 기본 윤리가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법 제29조 기본 윤리. 첫 번째 윤리, 지켜야 되는 거겠죠. 예. 품위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본 윤리는
주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주체가. 누가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가 이 말이죠. 누구냐 하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개업 및 소속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품위를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품위 유지. 전문 직업인이기 때문에 품위 유지. 그래서 주체가 누굽니까? 품위 유지해야 될 주체는 개업하고 소속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품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품위 유지할 의무가 있냐고. 중개보조원은 있다 없다만 얘기하세요. 설명하려고. 없어요. 없다고 깔끔하게 하셔야 돼. 중개보조원은 뭐 그래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없어도 돼요. 그냥 중개보조원은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돼. 그냥 밤 12시 이후에 막 술 먹고 돌아다니면 돼요. 그냥. 근데 개업하고 소속은 그러면 안 돼. 상당히 품위가 떨어져요. 그래서 12시 이후에 막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직까지 이제 개업도 아니고 소속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그냥 마음대로 품위 유지할 의무가 없으니까. 두 번째,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 말이죠. 누가? 마찬가지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이 개업 및 소속은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 뜻이죠. 중개 행위를 해야 된다.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소장님으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버지가 온 거예요. 집을 좀 팔아달라고 아버지가 이제 여러분들 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고? 불러도 된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뭐라 불러? 고객님은 아니에요. 고객님 마트에 사는 거고 롯데마트 가가지고 가세요. 고객님 그러면서 롯데마트에 사는 거고 뭐라 불러야 되겠어? 어떤 뭐 사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평하게 해야 돼. 공정하게. 여기에 이제 매수인이라 불렸으면 매도인이라 불러야 돼요. 매수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뭐 하면서 막 저끼리 얘기하면서 막 하면 이 매수인 입장에서 듣고 저거 짜고 치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막 아버지라고 하네 이러면서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공평하게 매수인님, 매도인님 하든지 선생님이라 하든지 사장님이라 하든지 하여튼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 뜻이. 아시겠죠? 네. 자, 세 번째가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세 번째가 비밀을 지켜야 된다. 비밀 준수. 이 비밀 지켜야 되는데 이 비밀을 지켜야 된다. 이 말은 주체가 중요하죠. 주체가 누구냐 하니까 우리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예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해요. 등. 개업 등에는 몇 사람이 들어있습니까? 개업 등 이거 중요한데 몇 사람 들어있어요? 5명이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개업이 있고 소속이 있고 보조원, 임원, 사원. 말을 하고 나 말하는 경향이 있네요. 5명. 미리 얘기하라고. 제가 말하고 나면 꼭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아요. 세상 누가 뭐라 합니까? 그죠? 제가 뭐라 해요. 자, 개업, 소속, 보조원, 또. 임원, 사원. 좋아요. 네. 자, 아주 적극적인 자세 괜찮습니다. 개업 등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개업 등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죠. 이 집은 누구를 위해서 구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 자금은 또 어떻게 조달한 건지 이런 것들 뭐 등등 비밀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충분히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을 막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누설하면 안 돼요.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 우리 이 업계뿐만 아니라 이제 막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또 뭐 공무원, 특히 의사 같은 경우에 의사는 환자의 비밀을 충분히 알 수 있죠. 진찰하면서 알 수도 있고 수술하는 과정에서도 알 수 있다. 어디 뭐 특정 부위에 점이 있다 이런 거. 충분히 알 수 있잖아. 배를 딱 들면 나오잖아요. 점이 안 나옵니까? 점이 나면? 자,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돼. 그럼 언제까지 누설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평생, 뭐 죽을 때까지 이렇게 우리 보면 죽을 때까지 이렇게 적으면 너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것을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누설하면 안 된다. 또한 같다. 누설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이게 이제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평생.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누설하면 안 된다고. 그 직을 떠난 후에도 누설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일을 그만두더라도 그 비밀을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막 간질간질해가지고 말하고 싶은 사람 있죠. 이렇게 말하고 싶다. 그럼 어디로 가라고? 여기는 대나무 숲이 있더라고 보니까. 뭐더라? 천리대숲인가? 저번에도 천리대숲이라도. 이게 머릿속에서 안 바뀐다니까요. 이게 한번 잘못 입력됐잖아요. 그러면 안 바뀌어요. 처음부터 입력 잘해야 돼. 심리대숲? 심리대반. 또 다음 2개월 있다가 또 천리대숲을 할 거예요. 자, 하여튼 거기 가가지고 뭐라 해야 돼? 그렇죠. 뭐 점이 있다 그러면 그건 비밀을 누설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렇게 하고 와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네. 자, 이 비밀 준수 의무가 시험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경우, 별할 수 없는 규정, 별할 수 없는 경우는 답으로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이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러면 처벌할 수 없는 죄예요. 그걸 가리켜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요.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알아두셔야 돼요. 자,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기본 윤리 한번 밑줄 꺼보겠습니다. 148페이지 기본 윤리. 자, 양가로 1번에 보니까 품위를 유지해야 되고 공정하게 중개해야 된다 이 말이겠지. 누가? 동그라미 1번 개업 및 소속이다 이 말이에요. 주어가. 그래서 이 개업 및 소속은 전문 직업인이에요. 그래서 품위 유지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개업 및 소속은 밑줄 긋고 신의와 성실로서 뭐 하라고?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해라 그 말이죠.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보니까 양가로 2번에는 성간주의 의무가 나왔어요. 이 성간주의 의무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가 규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법에는 없어. 판례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돼. 두 번째 줄에 한번 밑줄 꺼볼게요. 성간주의 의무라 하면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행위자가 그가 속하는 지위 등에서 통상적으로 가져야 할 주의 의무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는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의무라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밀 준수로 가볼건데, 비밀 준수는 주어가 누굽니까? 개업 등이다 이 말이죠. 밑줄 꺼볼게요. 개업 등 어떻게 하면 안 되지? 그 밑에 줄에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 밑에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계속 유지해야 된다. 누설하면 안 된다 이 말이겠지. 그런데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가 뭐냐 하니까 동그라미 기억 거래상의 중요 사항이다. 이 말은 반드시 고지해야 될 사항이다. 중대한 하자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것들은 말해야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하고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의뢰인이 승낙을 했다. 말해도 좋다. 그죠? 승낙을 해버렸으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닐 거니까 예외가 될 것이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타법상의 예외로서 국가기관이나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라든지 아니면 법원의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고 출석을 했다. 그러면 비밀이 아니겠죠. 그래서 예외가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제재가 있는데 제재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비밀 준수,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있죠. 거기 제재 부분에 보면 동그라미 2번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처벌은 비밀 누설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다. 이것이 반의사 불벌죄다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자, 됐고 이제 제2절 중개계약상의 의무. 자, 이 중개계약은 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그래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개계약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누구하고 체결되는 겁니까? 중개계약은요. 이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체결됩니까? 누구? 그래요. 맞아. 의뢰인하고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해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장님이니까.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중개의뢰에 관한 합의예요. 팔아주세요. 뭐 사주세요. 이렇게 의뢰인이 의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알겠습니다. 이게 승낙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 의사표시 합치. 개업하고 의뢰인 간에 체결되는 중개의뢰에 관한 합의. 그게 중개계약이죠. 중개계약이 체결되면서부터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 전속 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이용이 돼요. 이거는 1대 다 방식이지. 의뢰인이 여러 명의 기업한테 의뢰를 해서 이 여러 명 중에서 가장 빨리 계약을 성사시킨 기업한테 보수가 받는 거예요. 보수가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면 책임감 있게 중개를 안 합니다. 자기한테 보수가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서 작성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분쟁 발생 소지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방도 어렵고요.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에서는 세 가지가 아시면 되는데, 첫 번째가 표준서식,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요. 일반 중개 계약서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해서 기업으로 하여금 그 표준 서식을 사용하도록 뭐 할 수 있다고? 권장할 수 있어. 권장. 그래서 두 가지만 아시면 돼. 표준 서식을 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국장이라는 것은 표준 서식 정하는 사람 국장이에요. 그 자리 국장. 그 다음에 권장할 수 있으니까 그 서식을 권장하고 있는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는 거지. 권장할 수 있으니까 사용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서식이 우리 법에 있습니까? 우리 법에 표준 서식이 있어요. 표준 서식 있습니다. 몇 호 서식? 14호 서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별지 서식 14호 서식으로 일반 중개 계약서라는 서식이 있다고. 그 서식을 사용할 의무는 없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가볼게요. 계약서,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에 대한 임의석이네. 임의석. 자, 의뢰인이 자기가 의뢰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뢰 내용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업한테 가서 계약서를 좀 작성합시다 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요청에 대해서 이 기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수락할 의무는 없다. 거절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실무에서는 거절하겠습니까? 씁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당장 갖고 오죠. 지금 막 인장 다 말라가지고 지금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래 지금. 그죠? 당장 갖고 오겠지? 자, 근데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법에서 요청에 대해서 반드시 수락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필수 기재 사항. 이게 뭐냐? 일반 중개 계약서를 작성하죠. 그러면 반드시 넣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이 네 가지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기재해야 될 사항. 이게 이제 암기법이에요. 암기. 근데 여기 첫 번째 암기 사항이죠. 그러니까 필수 기재 사항이 이제 일단은 규정되어 있는 이유. 왜 필수 기재 사항이 규정되어 있느냐?
아무 종이에 작성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중개계약서 14호 서식 사용할 의무 없죠. 그리고 아무 종이에 작성해도 되기 때문에 필수기 예상이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만 집어넣고 그냥 아무 종이에 쓰라 이 말이지. 뭐. A4에 쓰든지 이면지, 신문지 쓰든지 뭐 급하면 휴지에 쓰든지 이것만 집어넣고. 그래서 이 필수기 예상이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자,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중개 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위치랑 규모를 반드시 기재가 돼야 돼요. 중개 대상물의 위치랑 규모. 위치, 규모. 상태의 자료, 상태 같은 이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는 게 아니고 위치랑 규모. 두 번째, 거래 예정 가격입니다. 자, 세 번째가 이 거래 예정 가격에 따른 중개 보수. 네 번째가 개업하고 의뢰인이 지켜야 할 준수 사항. 뭐 이런 것들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된다. 4가지. 그럼 이걸 외워줘야 되겠네, 그죠? 이거 이제 일반 중개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 암기법이 있어요. 암기법은 자, 여기 중개 대상 물이 있죠. 여기 중개 대상 물건의 물. 그래서 위치랑 규모를 일단 기억합니다. 중개 대상 물건,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중개 보수 수, 그 다음에 준수 사항 준 해가지고 읽어보면은 물가 수준이 되는 거예요. 물가 수준. 그래서 일단 물가 수준으로 외워. 물가 수준이라는 단어는 좀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죠? 물가 수준 이걸 외워. 그래서 물가 수준이 뭔지 모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물가 수준은 일반 중개 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이다. 하여튼 제목하고 그 암기 코드 있죠. 일단 그걸 먼저 해요. 안에 거 뭐 몰라도 돼. 안에 거를 일단 몰라도 돼요. 그냥 물가 수준만 하세요. 일단은. 그리고 이 물가 수준이 일반 중개 계약서의 필수 기재 사항이다. 이것까지는 해줘야지. 제목하고 연결은 돼야 돼요. 그것까지 해줘야 돼. 안에 이거 뭐 준수사항이니 이건 나중에 하면 돼. 이건 나중에 금방 나와요. 일단 물가 수준을 외우세요. 집에 가서든지 어디 가든지 물가 수준 계속 얘기를 하세요. 계속 얘기를 해야 돼. 읊어야 돼. 계속. 수시로. 예? 아시겠죠? 화장실에 가서 얘기하고 막, 혼자서 얘기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안 잊어버린다니까. 생각을 자주 해야 돼, 생각을. 물가 수준이 뭐라고요? 일반 중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제목하고 그것만 연결해 주세요. 일단은 암기하는 그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지금요. 자,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은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은 일반 중개계약하고 서로 반대입니까? 반대예요. 일반 중개계약하고 반대가 전업중개계약이라고 보시면 돼. 전업중개계약은 1대1 방식이죠. 특정 개업을 정해서 그 개업에 한하여 중개가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럼 책임감 있게 중개하겠네. 보수가 보장되니까. 그리고 계약서를 반드시 써야 되거든. 그래서 분쟁 발생 소지가 줄어듭니다. 예방도 되고. 자, 그래서 전속 개업 공인중개사는 1대1 방식이니까 의무가 발생이 되는데 그 의무가 4가지입니다. 일단은 4가지 의무가 발생된다는 거지. 첫 번째 의무가 뭐냐니까 반드시 뭘 해야 돼? 계약서를 작성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일반 중개 계약 같으면 계약서 작성 안 해도 되죠. 근데 전속 중개 계약은 반드시 계약 체결되면은 작성해야 돼요. 계약서를. 두 번째는 작성된 계약서를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존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리고 의뢰받은 중개대상물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업무가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업무 처리 상황을 일정한 주기별로 통보를 해줘야 돼요. 4가지가 누구의 의무? 전속 개업의 의무라는 거지. 당연히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가 있어요. 자, 그런 제재들은 그 의무가 조금 확실히 되면 금방 암기법을 통해서 붙여주면 돼. 자,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아무 종이에 그냥 작성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얘는 필수 기재사항만 넣고 아무 종이에 쓰면 되죠. 근데 얘는 아무 종이에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의무 위반이에요. 어디다가 써야 되느냐 하니까 표준 서식에다가 반드시 작성이 돼야 돼요.
표준 서식을 이용해서 계약이 체결된다 이 말이지. 표준 서식이 몇 호입니까? 몇 호? 15호예요. 15호. 14호는 일반중개 계약서고 15호가 전속중개 계약서예요. 반드시 15호 서식을 써야 된다. 이 15호 서식 안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면 안 돼. 합의를 해서 둘이 합의해가지고 넣을 수는 있어요. 합의해서. 근데 거기 있는 거 삭제하면 안 된다고요. 자, 몇 년 동안 보존하래요? 3년 동안 보존하래. 그리고 정보 공개를 원칙적으로 해. 아무 말 없으면 해야 돼요. 언제까지? 계약이 전속중개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 공개해. 어디다 공개하냐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또는이니까 둘 중에 한 군데죠. 둘 중에 한 군데만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둘 다 공개해도 관계없지. 둘 다 공개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둘 중에 한 군데만 공개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의뢰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비공개예요. 비공개 요청이 있게 되면 당연히 공개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공개예요. 아무 말 안 하면 공개해야 돼. 공개를 했죠. 그럼 공개했다고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해야 돼요. 공개했다고 의뢰인한테 지체 없이 문서로 통보하고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한 통보. 주기가 2주 1회 1회 이상. 그것도 어떻게 통보합니까? 문서로 통보해요.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보해요. 통째로 기억하셔야 돼. 2주일에 1회 이상이에요. 2주일에 2회 이상 아니에요. 2주일에 1회 문서로 통보도 틀렸죠. 이상이 빠지면 안 되겠고 문서로 통보해. 문서로 통보. 자, 팩스 됩니까? 팩스 안 되고 팩스로 통보해 주는 거 안 되나? 팩스가 뭐지? 팩스 몰라요? 팩스밀리. 팩스 몰라? 종이 아니에요? 팩스 용지 아니야? 팩스 용지 종이 아니에요? 종이로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팩스를 모르는가 보네. 팩스 종이로 날아가요. 종이. 그죠? 팩스 됩니다. 어차피 문서니까, 그것도. 전화 되겠죠, 전화로 통보. 안 된다고, 전화로 통보하는 거예요. 문서로 통보하는 거, 서면으로 통보하는 거. 서면으로. 뭐, 카톡으로 하면 안 되나? 안 돼요. 안 돼. 물어보더라고, 또 막. 될 것 같은데. 간단한 거는 일단 카톡으로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법적으로는 문서로 통보하래요. 카톡은 문서는 아니잖아. 그렇죠? 자, 하여튼 문서로 통보로 이걸 기억하시라고. 통째로. 2주일에 1회 이상 통보하는데 통보 방법에 제한이 없다. 틀렸죠? 통보 방법에 제한이 있어. 문서로 통보하래요. 자, 이게 전속 계획의 의무. 이제 의뢰인의 의무로 가볼게요. 두 번째가 의뢰인의 의무. 자, 크게 두 가지 의무가 있어요. 첫 번째가 위약금 지불 의무. 위약금이 뭐예요? 위약금 뭐예요? 위약금 알잖아 이거는. 뭐라고? 그렇죠. 약속을 위반했어 이 말이에요. 약속을 어겼잖아요. 그때 내는 돈이에요. 위약금. 두 가지가 있어. 위약금 지불해야 되는 게, 위약금조로 지불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유효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근데 이제 의뢰인이 딱 보니까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좀 마음에 안 들어. 막 천천히 늦게 하고 니적니적. 그래가지고 일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뢰까지는 괜찮아. 의뢰까지는 괜찮아요. 물어보도 못하나? 그죠? 물어볼 수 있죠? 의뢰까지는 괜찮다고. 의뢰까지만 했다고 해가지고 막 위약금 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의뢰까지는 괜찮은데 뭐가 돼야 돼? 네, 거래한 경우에요.
거래가 돼버리면 안 돼요. 그거는 배신인 거예요. 배신. 네,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잖아. 나름대로 계획 잡고 하고 있는데 유효기간 동안 기다려줘야지. 왜 거래가 하냐고. 배신이죠. 완전 배신했죠. 완전 배신했으니까 얼마를 위약금주로 줘야 되느냐 하니까 지불, 최초에 지불하기로 했던 거 있죠.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200만 원이면 200만 원. 그 전부에 대해서 위약금주로 줘야 되는 위약금주. 100%지 100%. 되겠죠? 자, 하나 더 있어요. 이것도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전속개혁공인중개사가 열심히 일을 했어. 그래가지고 소개시켜준 거예요. 상대방을. 전속개혁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그러면 전속개업을 끼고 해야 되잖아요. 거래를. 근데 전속개업을 어떻게 했다고? 배제하고예요. 배제하고. 전속개업을 배제하고.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전속을 같이 끼고 해야지. 전속이 일을 다 했잖아요. 소개시켜줬잖아. 그러면 전속 끼고 같이 거래해야지. 전속을 배제했다 이 말이지. 이런 상황을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 한다고? 이런 상황을. 그래서 저것끼리, 저것끼리 다 처먹고 뭐 이런 거. 그쵸? 좀 나눠먹도 안 하고 막 샤인머스켓 혼자 다 처먹고. 우리 실장님. 삶을 혼자서 오래 가면 1년 갑니다. 1년. 샤인머스켓 막 혼자서 막 다 까먹고. 우리 실장님. 자, 하여튼 저것끼리 이런 상황이 이러면 안 돼. 그렇죠? 전속을 끼고 해야죠. 거래가 돼버렸어. 그러면 이것도 배신이에요. 배신이지. 배신이에요. 얼마?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전부에 대해서 위약금 지불.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소요비용 지불 의무, 지출비용 지불 의무. 쓴 비용에 대해서 지불의 의무가 있죠. 그건 한 가지인데 유효기간 내에 이번에는 의뢰인이 이 개업이 하도 막 또 느적느적 하니까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했어? 이번에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상대방을 데리고 왔다. 그 상대방을 뭐라 하냐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라 부르잖아요. 자, 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이게 그 유명한 누구예요? 똑바로 얘기하세요. 뭐라고? 스발상놈이에요. 요거로만 빨리 대답한다고 너무 급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힘들어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스발상놈. 아니 두 글자만 얘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하세요. 말을. 다시 스발상놈 이렇게 하세요. 요 놈을 누가 데리고 왔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의뢰인이 데리고 온 거지 스스로 왔다고 해가지고 뭐 의뢰인 스스로 온 게 아니에요. 그죠? 이놈이 스스로 온 게 아니야. 그래서 의뢰인이 스스로 데리고 왔다 이 말이지. 노력을 기울였네. 50% 정도 노력 기울였네. 그래가지고 이 스발상놈이랑 직접 거래를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50% 정도 노력 기울였으니까 얼마를 주냐면 최초에 지불하기로 했던 거 있죠.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 딱 50%를 주는 게 아니에요.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 지출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는 거죠. 50% 범위 내에서 준다고. 이해되겠습니까? 50% 범위 내에서 쓴 비용을 준다 이 말이에요. 딱 50% 주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래 된 거지. 의뢰인이 최초로 얼마를 받기로 했냐니까 285만 4,200원을 받기로 했어요. 됐어요? 얼마? 285만 2,400원. 아까 말한 게 똑같은 거 모르겠다. 다시 해볼게요. 285만 4,200원? 할 때마다 틀리다. 다시 285만 4,200원 을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속기업이 100만 원을 쓴 상태에서 이 스발 상놈이랑 의뢰인이랑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의뢰인은 기업한테 얼마를 주면 되겠어? 100만 원 주면 돼요. 50% 범위 내에서 쓴 비용 주면 되니까 100만 원 주면 돼. 근데 전속기업이 200만 원을 쓴 상태에서 이 스발 상놈이랑 의뢰인이 거래했다. 그러면 의뢰인은 전속기업한테 얼마 주면 되겠어? 나도 몰라요. 한 반 땡 주면 되겠어요. 아까 얼마? 285만 4,200원에서 반 주면 돼. 지금 반보다 더 많게 쓴 상태죠. 그러니까 50% 범위 내에서 줘야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만 주면 돼. 50%가 더 넘게 썼더라도, 그죠? 자, 그래서 그것도 모의고사 때 한 번 쭉 나와. 금액은 이렇게 안 나오겠지. 그렇죠? 200만 원을 받기로 했다, 300만 원 받기로 했다,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까? 유효 기간이 나오는데, 유효 기간은 원칙이 뭐가 되겠어요? 원칙은 3개월이에요. 3월이에요.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약정을 하잖아, 그죠? 약정을 하게 되면 약정한 기간에 따르는 거지. 약정한 기간이 우선이 된다, 이 말이겠네. 약정을 하면 약정한 기간이 우선이다. 되겠죠? 약정. 원칙은 3개월. 아무 말 안 하면 몇 개월이에요? 3개월이. 아무 말 안 하면 3개월이에요. 법에 3개월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2개월로 하자. 그러면 좀, 빨리 2개월로 하자. 그러면 2개월 되는 거고, 느긋하게 천천히 6개월 하자. 그러면 6개월 되는 거지. 자, 이제 한 가지가 있네. 자, 네 번째가 뭐냐 하니까, 정보 공개 사항이다. 우리 이제 전속기업 의무 중에 세 번째 의무가 있죠. 정보 공개해야 될 의무. 계약 체결부터 7일 이내에. 그럼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암기법이잖아요. 어떤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가? 자,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를 공개를 해야 되는 건지 계약 체결했을 때 9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니까 그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한 사항이다. 그 특정하기 위한 사항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종류, 구조, 용도, 방향, 건축 연도 이런 건데 이거를 제목을 붙이면 특정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는 특정 사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용도, 방향, 건축 연도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거는 나중에 하면 돼요. 먼저 중요한 건 특정 사항이 먼저 생각나야 돼. 일단은 자, 두 번째는 정보를 공개해야 될 사항이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뭐가 먼저 나왔냐니까 벽면이 나와. 상태 자료가 먼저 나와요. 상태에 관한 내용이. 그래서 벽면이 먼저 나와요. 조문 순서가. 벽면하고 도배 상태가 먼저 나와요. 정보 공개. 이거는 정보를 공개하는 거지 막 설명하는 게 아니죠. 이거 설명사항입니까? 일단은 정보 공개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보망 또는 일간시민에다가 공개해 놓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의뢰인들이 막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 공개. 세 번째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면은 수도라든지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오수, 폐수, 쓰레기 처리 상태 같은 거 이거는 우리 중개상물의 내 외부에 있는 시설물입니까?
맞죠?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오수, 폐수 이런 거 그 중개사물 내 외부에 있는 시설물 맞죠? 네 번째. 그 다음에 입지 조건. 도로,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이라든지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이라든지 이런 걸 입지라 그래요. 다섯 번째. 환경 조건은요. 일조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진동 같은 거. 여섯 번째가 권리관계가 이제 나와요. 권리관계.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같은 거. 일곱 번째가 공법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자, 여덟 번째 거래 예정 금액. 얼마지? 거래 예정 금액. 아홉 번째 공시지가. 자, 이 아홉 가지가 전속중개 계약 체결했을 때 정보 공개 사항이다. 이걸 암기해야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평소에 지금 많이 그래도 알고 있던 내용들이에요. 다 보면. 자, 이 중에서 주의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주의해야 될 거. 첫 번째는 권리관계인데, 그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 뭐 임차인이 있다, 아니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요까지만 공개해야 돼요. 거기 보면은 임차인의 성명 주소, 저당권자의 성명 주소 같은 인적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적 사항은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공개하면 안 돼. 공개 사항이 아닌 거지. 인적 사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인적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면 틀렸어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개하면 안 되는 사항이에요, 얘는. 되겠습니까? 자, 그다음 공시지가 있죠, 공시지가. 자, 공시지가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걸 생략 가능. 임대차는 생략 가능이에요. 임대차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지. 뭐 공시지가는. 네, 임대차의 경우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럼 틀린 거예요. 공시지가. 맞죠? 매매 같으면은 공시지가 공개해야 됩니까? 공개해야 되는 거예요. 매매는 공개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임대차만 생략 가능한 거라니까. 요 두 가지 사항을 주의하셔야 돼. 그 다음에 이걸 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암기법을 소개합니다. 암기법을. 자, 우리나라 그 수도 있죠. 서울. 서울은 뭐라 불러? 정확한 명칭이 서울특별시라고 하죠. 그 서울특별시 옆에 보면은 특벽시라는 도시가 생겼다고요. 처음 들어봤죠? 특벽시가 생겼어요. 예, 생겼다고 생각하셔야 돼. 자, 서울특별시 옆에 뭐가 생겼어? 특벽시가 있어요. 특벽시. 특벽시가 있네, 여기. 특벽시. 세 끊고. 특벽시. 자, 서울특별시에는 이런 강남구, 뭐 영등포구, 서초 같은 구가 나오죠. 그런데 구가 안 나와요. 특벽시에는 구가 안 나오고 바로 뭐가 나와? 리가 나와요. 마을이 나와요. 그 마을 이름이 뭐냐니까 이판리예요. 이판리. 그래서 특벽시에 가면은 이판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 이판리에 가면은 아주 좋은 땅이 있다. 그 땅의 이름이 뭐예요? 공금지. 그래서 공금지라는 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개씩 끊어가지고 암기하셔요. 세 개 끊어가지고 특벽시, 이판리, 공금지. 그러면 이 아홉 개를 금방 외워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또 가면서도 특벽시, 이판리, 공금지, 전서중개 계약 체결 시 정보 공개 사항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이렇게 암기를 하고 가세요. 되겠습니까? 특벽시, 이판리, 공금지. 특벽시에 가면 이판리가 있고 거기 안에 아주 좋은 땅, 공금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 특벽시 이판리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스토리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있어야 돼. 특벽시 이판리를 항상 떠올리셔야 돼. 되겠죠? 이게 뭡니까? 특별시 이판리 공금지가 전서중개계약 체결했을 때 정보공개 사항이다. 이렇게 암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밑줄을 꺼볼게요.
50페이지에 중개계약, 자, 150페이지 중개계약상의 의무라고 해서 중개계약이 뭐냐 하니까 첫 번째 줄에 중개의뢰인이 기업한테 가가지고 중개를 의뢰하죠. 그러면 기업공인중개사가 이제 승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기업하고 의뢰인 간의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중개계약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중개계약은 거기 밑에 성격이 좀 있는데 민사중개계약이죠. 민사중개라고 보시면 돼요. 민사, 상사가 아니고 민사. 낙성분료식이죠. 의사표시 합치만 있으면 되고 형식이 없다. 유상 쌍무계약이죠.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한다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줄에 임의적 계약이죠.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계약이 아니라 이 말이고 제일 마지막 줄이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에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이 말이죠. 위임계약이 아니고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민법에 나오는 전형계약 중에서 위임계약과 가장 유사하다. 자, 오른쪽에 일반 중개계약은 세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첫 번째 양가로 1번 자, 불특정 다수의 많은 기업한테 의뢰한다. 1대 다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2번에 보시면 양가로 1번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이죠. 의뢰인이 의뢰 내용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줄에 계약서를 씁시다 라고 작성 요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때만 작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박스에 있는 사항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이 필수 기재 사항이죠. 자, 거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물가 수준으로 암기를 하셨죠? 물가 수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순서가 바뀌어져 있죠?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물가 수준으로. 거래 예정 가격, 가.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물, 위치 규모. 그 다음에 중개보 수. 그 다음에 준수사항, 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애웁니다. 자, 뒤에 한 장 넘겨보세요. 양가로 3번에 일반 중개 계약서의 서식 해가지고 양가로 3번 국장이 나왔죠.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호 서식으로 그 서식이 규정되어 있다. 이 서식을 사용할 의무가 없죠. 권장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153페이지 보면은 일반 중개 계약서 14호 서식이 있죠. 이 서식을 반드시 사용할 의무는 없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 뒷장만 볼게요. 154페이지. 154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인이나 임대인하고 중개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권리 이전용에 작성하고요. 매수인하고 임차인하고 중개계약 체결하면 권리 취득용에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안에 기재사항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럼 딱 보면 딱 표시가 납니다. 자, 권리 이전용에 기재될 사항은요, 물건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소유자하고 등기 명의인이 누군지,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나오겠죠. 소재지, 면적, 지목 같은 거, 용도 같은 거, 이런 거 나오겠죠. 그 다음에 권리관계랑 거래규제 공급상의 제한사항하고 중개 의뢰 금액 얼마인지, 그 밖의 사항이고, 권리 취득료를 가보시면요. 취득하는 거니까 다 희망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희망 물건부터 희망 가격, 희망 지역, 희망 조건 이런 식으로 딱 보면 좀 구분되겠죠. 권리 취득용인지 이전용인지. 그래서 일단 이 뒷면을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55페이지의 전속중개 계약은 1대1 방식이란 말이지. 그래서 거기 의의에서 양가로 1번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특정 개업을 정해서 그 개업에 한하여 중개가 이루어진다. 1대1 방식이죠. 그래서 전속개업은 의무가 4가지 발생이 되는데 동그라미 1번에 전속중개 계약서를 사용해야 된다. 거기 세 번째 줄에 보시면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전속중개 계약서, 이거 15서식입니다. 이걸 반드시 사용해야 된단 말이고, 그것도 몇 년 보존하래요? 3년 동안 보존하래잖아요.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정보 공개를 해야 된다. 언제까지? 계약 체결로부터 7일 이내에. 어디다 공개합니까?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둘 중에 한 군데. 그래서 그 밑에 줄에 보시면은 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다. 그러면 공개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디귿에 보니까 공개해야 될 정보가 박스로 나왔잖아요. 자, 이게 특벽시 입한리 공금지
그거죠. 암기법이.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가 A에 보시면은 이게 특정사항이라는 거예요. 특정사항,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같은 거. 그 다음에 B에 보시면은 이 권리관계가 먼저 나왔네, 그지? 권리관계에서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각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 밑줄 긋고. 그 다음에 C에 보시면은 공급상의 제한사항들. 그 다음에 D에 보시면은 시설물이죠. 이게 내외부 시설물을 말해요. 그 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입지 조건이죠. 도로, 대중교통, 시장, 학교 입지 조건이고, 그 밑에 1조 소음 진동 환경 조건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래 예정 금액 있고, 그 옆에 바로 공시지가 있어요.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임대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가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특벽시, 입판 및 공금지 이런 식으로 기억합니다. 자, 통지 의무가 있는데 아까 정보를 공개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했죠. 정보를 공개했다. 두 번째 줄에요.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어떻게 하랬어? 직접 시 의뢰인한테 문서로 통지 나와 있고요. 자, 4번에 동그라미 4번 업무 처리 상황 보고 통보. 이건 뭐냐? 주기가 2주일에 1회 이상 어떻게? 문서로 통보.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157페이지에 이제 의뢰인의 의무가 박스에 나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죠. 위약금 지불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 소요비용 지불 의무. 자, 위약금 지불 의무는 다시 두 가지 기억 보세요. 유효기간 내 밑줄. 자, 옆으로 쭉 가면 다른 기업한테 의뢰했죠. 그래 거래가 이루어졌다. 완전 배신했네. 그럼 얼마를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전부에 대해서 위약금으로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 니은 유효기간 내에 이번에는 전석기업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전석을 어떻게 했어요? 배제했죠. 그래서 이걸 저것끼리라고 하는 저것끼리 거래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얼마를 마찬가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 전부에 대해서 위약금 지불.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뭐냐 하니까 소요비용 지불하면 한 가지 유효기간 내에 어떤 놈? 스말상놈이죠.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해버렸네. 50% 정도 노력 기울였다. 그래서 얼마를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라는 거예요. 딱 50% 주는 거 아니에요.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보고 뒤로 넘어가 볼게요. 158페이지 유효기간. 이도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원칙이 뭐라고요? 유효기간이 원칙은 3개월로 돼 있죠. 근데 그 밑에 줄에 약정을 하게 된다. 약정이 있다 그러면요. 그 약정한 기간에 따르겠다 이 말이지.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넘겨갔어. 전석중개 계약서 같으면요. 이 서식 15서식을 반드시 써야 됩니까? 160페이지에 이걸 써야 된다고요. 이걸 써야 된다고. 됐죠? 자, 161페이지에 요 뒷면은 앞에 일반적인 계약서랑 똑같습니다. 일단은 권리 이전형, 권리 취득형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좀 쉬었다가 확인 설명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